선생님 안녕하세요. 123 매직 코리아 대표 박종근입니다. 드디어 이번 연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총 15개의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신 선생님에게 감사드려요. 123 매직을 배우기 전과 후에 교직 생활은 달라질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더 이상 화내거나 소리 지를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왠지 조금 부담되시나요? 지금까지 화를 냈던 모습이 부끄럽기도 하고 앞으로는 화 안 내고 버틸 수 있을까 하고 불안한 마음이 드시나요? 괜찮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강사도 가끔 아이들에게 화를 냅니다. 물론 무섭게 소리 지르거나 잔소리를 길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감정 조절이 어려울 때가 저도 종종 있어요. 한 학기에 한두 번 정도? 화를 내더라도 길게 내지 않고 불안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 않고 아이들 지도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요. 새로운 장소에 가도 나침반과 지도를 갖고 가면 길을 잃을까봐 불안할 필요가 없죠. 지도를 이용해서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으니까요. 123 매직이 교실에 여러분들에게 나침반과 지도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종합적으로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말 많은 내용을 배우셨죠? 많은 강의를 들으시는 동안 초반의 내용들은 조금 잊어버리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만 잘 들어도 123 매직의 중요한 내용을 모두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123 매직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단계 문제행동 조절, 2단계 권장행동 강화, 3단계 좋은 관계 형성입니다. 3단계를 꼭 순서를 지켜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순서에 맞게 적용할 때 가장 큰 효과를 잘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23 매직의 구체적인 기술들을 적용하기 전에 123 매직의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 교사가 아이들을 대할 때 제일 먼저 버려야 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맞습니다. 작은 어른 가정입니다. 아이들을 작은 어른으로 생각하면 교사와 학생은 관계가 더 망가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은 작은 어른이 아니라 그냥 아이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관심받기 위해 다양한 행동을 합니다. 수업 시간에 행동하는 대부분의 문제 행동은 이런 관심을 받기 위한 행동입니다. 선생님이 미워서나 싫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아이들을 작은 어른으로 생각했을 때 교사가 가장 많이 하는 2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말을 하고 너무 감정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지켜야 할 123 매직의 원칙이 바로 화, 침, 행, 말입니다. 화, 침, 행, 말의 의미 기억나시나요? 화나면 침묵하고 행복은 더 표현하세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나면 침묵하고 행복은 더 표현하세요. 아이들에게 화내거나 소리 지르지 않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교사가 학급 운영에 주도권을 잡고 학생들이 바른 생활을 할수록 점점 더 주도권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교실에서 발생하는 생활지도 문제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학생이 문제 행동을 해서 행동을 멈춰야 하는 행동 중지 상황과 다른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수업에 집중하기 위한 행동 시작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모두 기억하신다면 123 매직의 기본 되는 원리들을 모두 배우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방법입니다. 1단계 문제 행동 중지는 학생이 문제 행동을 멈춰야 하는 행동 중지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카운팅과 타임아웃입니다. 카운팅은 학생이 문제 행동을 할 때마다 하나, 둘, 셋 하고 숫자를 세면서 학생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 행동을 하고 있어요. 멈춰주세요. 하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래도 학생이 문제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타임아웃을 합니다. 타임아웃은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자신의 문제 행동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보통은 교실의 뒤편에서 5분 정도 타임아웃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타임아웃이 효과가 없으면
타임아웃의 대안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카운팅도 교실의 상황에 따라 변경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전체 학생에게 신호를 주는 전체 카운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2단계 권장 행동 강화는 행동 시작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1단계에서는 카운팅과 타임아웃이면 충분하지만 2단계에서는 선생님의 노하우에 따라 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2, 3 매직에서는 그 중에서 가장 효과가 검증된 방법 8가지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칭찬하기, 담담하게 말하기, 타이머, 상점제도, 결과 경험하기, 생활점검표, 대화 보여주기, 카운팅의 응용입니다. 칭찬하기는 공개적이고 구체적으로 아무리 반복해도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담담하게 말하기는 너무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은 말투를 말합니다. 아나운서 같은 어투가 가장 좋습니다. 타이머를 사용하면 일정한 시간 동안 학생들이 집중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상점 제도는 학생이 바른 행동을 했을 때 상점이나 스티커를 주는 것입니다. 학교 규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반일수록 더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결과 경험하기는 자신의 행동에 따르는 결과를 자연스럽게 인생에서 경험하도록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숙제를 안 했을 때 규칙에 따라 벌칙을 받을 수도 있고 문제 행동을 계속하다가 친구들과 사이가 나빠지는 것도 경험이 됩니다. 생활점검표는 학생의 특정 행동을 정기적으로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상점제도와 비슷하지만 한 가지 행동에 더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대화 보여주기는 학생들에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대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칭찬하기와 비슷하지만 칭찬하기와는 또 다른 효과가 있습니다. 카운팅의 응용은 1단계의 카운팅을 2단계에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원래 카운팅은 1단계에서만 사용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행동은 2단계에서 카운팅을 쓸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여기에서 소개한 8가지 방법 이외에 다양한 방법을 유연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단계는 좋은 관계 형성입니다. 생활지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좋은 관계 형성입니다. 학생들이 교사를 신뢰할수록 학급이 안정되고 교사의 자존감과 유능감도 향상됩니다.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교사는 끊임없이 학생을 칭찬하고 재미있는 수업이나 활동을 함께하고 작은 잘못은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에게 잔소리는 하지 않는 것이 좋고 꼭 해야 한다면 짧게 개인적으로 핵심만 이야기합니다. 학생과 대화를 할 때에는 공감적 경청을 해야 합니다. 공감적 경청을 할 때에는 대화 열기, 질문하기, 감정 읽어주기, 확인하기를 해야 합니다. 경청을 할 때 가장 어렵고 중요한 것은 침묵입니다. PMP 대화법도 말씀드렸죠?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꼭 해야 한다면 긍정적인 메시지와 함께 이야기하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학급 회의를 꼭 하시고 학부모와 협력할수록 학급 운영도 훨씬 안정됩니다. 드디어 1, 2, 3 매직의 3단계를 모두 배웠다. 열심히 배웠으니까 이제 조금 더 평화로운 교실을 만들 수 있겠지? 앞으로 더 전문적인 교사가 돼서 아이들과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야지. 세상에 이렇게 빨리 효과를 보다니. 실내에서 뛰어다니는 아이들도 사라지고 수업 태도도 정말 좋아졌어. 행복하다. 선생님, 갑자기 화 안 내시네요. 카운팅을 하기는 하지만 화 안 내시니까 훨씬 좋아요. 짱! 처음에는 1, 2, 3 매직에서 배운 대로 해서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애들이 옛날로 돌아간 것 같네. 다시 말도 안 듣고 잘 되다가 안 되니까 속상하다. 뭐가 문제지? 선생님이 매직인가 뭔가 배워와서 뭐 화 안 내서 좋았는데 요즘에는 화도 많이 내고 잔소리도 옛날보다 더 많아진 것 같아. 선생님이 화 안 낼 때가 좋았는데. 1, 2, 3 매직을 적용하고 가장 큰 효과를 보는 시기는 적용하고 나서 얼마 안 되었을 때입니다. 아이들도 새로운 규칙에 긴장하고 선생님 역시 1, 2, 3 매직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생각보다 아이들은 선생님이 카운팅하고 칭찬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학생들은 하나 하고 카운팅을 받는 것만 해도 큰 자극이 됩니다. 2단계, 3단계의 칭찬과 대화하는 방법들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창시절 들었던 선생님의 격려 한마디로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교사는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더 많이 칭찬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어요. 123 매직은 적용하는 순간 바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에 완전히 익숙해지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효과를 보다가도 금방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다이어트도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금방 다시 돌아가고, 운동도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금방 평소 생활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2단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바른 행동을 습관하는데 시간이 걸리듯이 교사도 1, 2, 3 매직의 방법을 습관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사람이니까요. 보통 처음 1주일에서 2주일 정도에 1, 2, 3 매직의 효과를 가장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주일에서 4주일이 되는 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1, 2, 3 매직의 효과를 누리다가 나중에는 익숙했던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 전에 중간에 아이들에게 불필요하게 잔소리를 많이 했거나 화를 심하게 낸 적이 있다면 솔직한 마음으로 사과를 하세요. 그리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화를 내지 않고 함께 공부하고 싶었는데 중간에 마음 조절이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혹시 선생님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을 보면서 걱정했거나 서운했던 친구가 있다면 선생님 사과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화를 내지 않는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화를 내는 대신 약속한 대로 카운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많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거예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선생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시다. 별로 어렵지 않죠? 물론 교사 입장에서 학생에게 사과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짧게라도 사과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사가 실수했을 때 사과하는 것도 좋은 교육입니다. 교사가 잘못한 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도 사과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교사가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기를 바라고 사과하기를 바라는 것은 모순입니다. 학생들은 교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을 보고 배웁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한 번만 더 강조하겠습니다. 학생들은 교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을 보고 배웁니다. 그 다음에는 아주 쉽습니다. 1, 2, 3 매직을 처음 적용했던 마음으로 다시 화침행마를 실천하면 됩니다. 학생들이 잘할 때에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고 문제 행동을 할 때에는 카운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가벼운 대화를 많이 나누세요. 학부모님들에게도 교사의 생각과 노력을 다양한 방법으로 보여주세요. 동료교사들에게 1, 2, 3 매직을 소개해주고 여러분이 느꼈던 1, 2, 3 매직의 장점을 함께 나누세요. 그러면 우리 반이 행복해지는 것을 넘어서 우리 동학년이 행복해지고 우리 학교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나중에는 우리나라 모든 교실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알려주고 싶다. 박정훈입니다. 저는 지금 매우 화가 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왜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1, 2, 3 매직의 핵심은 화침 행표인데요. 행표도 어렵지만 화침은 정말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말이지요. 저는 아주 행복합니다. 연수를 열심히 들어주시고 교실에서 잘 적응해 주실 선생님들 덕분이지요. 이렇게 행복을 더 표현해 보시면 어떨까요? 너네 어떡해요? 전담 시간에 이렇게 떠들고 그럴 수가 있어. 전담 선생님 몇 번이나 목사님한테 뭐라고 하셨잖아.
선생님 그렇게 부탁했으면 좋은 말로 했으면 들어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네 해도 너무한다 정말. 선생님 너무 실망이야. 선생님 마음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어? 또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면 선생님 좀 가만히 있지 않아. 얘들아, 근데 저번이랑 선생님 너무 똑같지 않냐?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으니까 화냈을 만도 하지 않아? 재미없잖아. 안 그래? 근데 이번에 좀 진짜 아니야? 또 화를 냈네요. 아 망했다. 진짜 화 안 내려고 했는데.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아 근데 어떡하죠? 그 아이들 찍은 거니 잠깐 보시겠어요? 아 그래도 제 마음을 좀 이해해주는 애들도 있네요. 다시 잘해봐야겠어요. 잘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할 말 있어요. 선생님이 화내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못 지키고 화를 낸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요. 속상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선생님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앞으로는 화 안 내겠다는 약속 지키도록 선생님도 더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선생님이랑 같이 좀 더 노력해줬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아이들 생활지도하는 것이 생각만큼 어려운 일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확한 방법을 알고 일관되게 적용하기만 해도 교실이 금방 행복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 저만 듣는 걸까요? 우리 다시 한번 잘해봅시다. 어때요? 좋아요. 그래요. 그러면 같이 노래 한 곡 불러봅시다. 이렇게 즐거울 수 있을까? 세상을 배운다는 것이 이렇게 쉬울 수가 있을까? 세상을 바꾸는 우리 이렇게 쉬울 수가 있을까? 세상을 바꾸는 우리가 만드는 세상 우리가 바꾸는 세상 우리가 잊고 짓고 생각을 바꿔 우리 세상도 바꿔 1, 2, 3 매직은 3단계 훈육법으로 학생들과 빠른 시간 안에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화를 내지 않고도 잔소리를 하지 않고도 평화로운 교실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이 연수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짧지 않은 연수를 끝까지 들으셨나요? 혹시 지금 생활지도가 어려운 반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동료 교사들과 마음이 맞지 않아 힘들지는 않으신가요? 학부모가 선생님의 열정과 노력을 몰라줘서 섭섭하지는 않으신가요? 이 강의들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연수를 시작할 때 현재 우리 반의 생활지도 문제를 적어보면서 시작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지금 우리 반의 생활지도 문제를 적어놓고 이 강의를 모두 다 듣고 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떠신가요? 답을 찾으셨나요? 아마도 완전한 해답은 아니더라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는 찾으셨을 것 같아요. 꼭 배운 내용을 교실에서 잘 적용하셔서 행복한 교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생님의 열정과 노력을 응원합니다. 내일은 1, 2, 3 매직과 함께 더 행복하세요.